민주당에서 이종섭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죠. 그리고 국회 고발장도 제출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역콕 했습니다. 지역콕. 예. 방콕이 아니라 지역콕, 성북콕, 예. 성북갑구에 지금 출마하셨는데요. 그나저나 의원님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SBS. 예. 네, 편상욱의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편상욱 앵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말은 제가 했는데 왜 엉뚱한 행정지도를 편상욱 앵커가 받았나? 네, 편상욱 앵커하고 그 진행자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이 아마 그렇습니까? 징계받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그날 뭐라 그랬냐면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논하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할 것 같으냐,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뭔가 쓴소리 바른소리 뭐 할 것 같으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 나오신 분하고 네. 옥신각신 하던 거란 토론,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세간에서 말하듯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김건희 특검법. 그게 왜냐면 아니 그러면 뭐 거기서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특검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방송에서 많이 남들이 쓰던 용어예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뭐 M 어디도 예. 그렇고 예. K 어디도 그렇고 예. 다른 그렇죠. 기타 예. 예. 방송에서도 대부분 많이 예. 썼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얼마나 우픈 현실이 벌어졌냐면요. 의원님이 그렇게 돼서 이제 SBS가 행정지도 받은 다음에 각 방송사에 지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더라도 진행자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려라. 고쳐서 발언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얘기하면 잠깐만요. 진행자가 우선 멈춤합니다.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계속 김건희 여사 이렇게 고쳐주면서 방송을 근데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언론 문법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아니 우리가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법 원명이 뭐냐. 예, 원명. 예. 예. 그럼 대통령 배우자 예. 김건희 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렇게 관한 특별검사 특위 관한 뭐 법률.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원문을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하여튼 그러니까요. 야 제가 근데 편상욱 의원한테 미안하긴 한데 네. 그분도 유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예,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행정지도 이후에 의원님께서 첫 출연하셨다는 거 편의점에. 제가 그래서 괜히 이제 방송에 나가면 네. 앵커들한테 피해 입힐까봐. 아닙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D-22. 예, 선거가 이제 정말 석주 딱 남았습니다. 동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달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죠. 며칠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도 좀 있고요. 여러 이제 이후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런 네.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왔었는데 이 소위 런종석, 네. 그 다음에 회칼 네. 수석, 예, 칼상무, 예. 그런 이제 있으면서. 예.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분위기를 네. 보면 예. 이제 40대 50대는 원래 민주당 지지가 높았으니까 네. 30대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느낌 같은 게 옵니다. 예. 아니 사실 런종섭 사태는 너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의원님? 뭐 사실 그 MBC 기자가 유일하게 동승을 해서 호주까지 따라갔는데 이종섭 장관도 뛰고 그 이종섭 장관을 취재하기 위한 MBC 기자도 뛰고
그 지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예, 대사도 뛰고 기자도 뛰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기자분도 참 웬일입니까만 네. 호주 교민들은 도대체 그러니까요. 무슨 죄입니까? 그게? 예. 아 이게 저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 민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네. 저도 잘 아는 편인데 네. 특히 법사위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임명 과정에서 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게 변명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12월달에 내정할 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왜? 이 출국 금지가 1월달에 됐다고 제가 보도를 예,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12월에 내정된 게 맞으면 네. 몰랐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2월이든 3월이든 어떤 3월 초에 임명을 할 때는 네. 인사검증을 공식적으로 거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나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서 대통령실에 네. 마지막 임명하기 전에는 외교부에서도 올리지만 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인사검증을 하고 예. 인사비서관실이나 법무비서관실에서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최종 스크린을 하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게 범죄가 있는지 조회를 그렇죠. 하고 수사를 예. 당하고 있는지 조회를 하고 예. 그리고 혹시나 출국 금지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지 뭐 등등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합니다. 네. 그걸 안 한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예. 무능을 자인하는 거거나 예. 국정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아이고야. 반증이거나 네. 아니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일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태를 야당, 공수처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이 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출국 금지를 시킨 게 그 좌파의 공작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를 당했기 네, 때문이고 예, 예. 수사 대상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수사를 피의자고. 당했던 거는 최상병 건이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의혹이 이제 밝혀졌다면 예. 그러니까 몇 가지 핵심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의혹이 밝혀졌다면은 이종섭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됐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최상병 건의 진실이 뭐냐를 밝히는 게 문제지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네. 이게 자꾸 거기가 연관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당연히 그게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최상병의 의혹 그 자체가 그러면 좌파가 넣은 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아이고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어쨌든, 지금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 안양에서 거리 인사를 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이 됐다.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고 이종섭 대사는 귀국한다.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만 해도 오늘 새벽에 6시 49분인가? 네. 그냥 한 줄짜리 공지문이 떴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보도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을 경질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네. 특히 자진 사퇴의 경우는 예. 본인이 나와서 사퇴 변을 말할 거 아니면 대변인이 국민들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사유로 경질이 됐다거나 사퇴를 했다라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수습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게 상례고 네. 도의고 또 특히 최근에는 회칼 테러, 예. 회칼 수석 이렇게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든 네. 뭐 비서실장이든 네.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네.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 좀 더 나가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썼던 참모기 때문에 전언으로라도 대통령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수용했다. 이런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게 그동안의 네. 상례였어요.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리지 않고요. 맞습니다. 이건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복으로서의 네. 최소한의 도리고 책임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를 여실히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해결됐다? 그 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를 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게 해결된 겁니까? 매를 벌고 있다.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정색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해야 되는 게 네. 여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 계신데 네. 잘못해서 스스로 그만두지만 사실상 경질인 건데 그리고 예. 본인도 그만두라고 한 거에 예.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만두면서 좀 더 정중하게 국민들께 네. 사과를 하든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주고 네. 안심을 시켜줘라.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 대표의 당연한 그렇죠. 입장 아닐까 싶은데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줄타기 예, 하고 하는 거 있다. 아니냐. 그래서 예. 나는 오히려 매를 버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품백 사건 터졌을 때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프레임에 가뒀거든요. 명품백은. 근데 사실 이 명품백의 본질은 수사에서 처벌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렇죠. 뭐 그런 그 얘기 얘기했었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 이종섭 장관의 귀국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 같아요. 이게 귀국이 아니라 이분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 검찰이 워낙 권력에 굴종한다 네. 그래가지고 네.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가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하고 예. 여당이 비판을 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의 공수처 법을 네. 모르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왜 수사기관에게 감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네. 공수처법 제3조에 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그 어떤 지시나 혹은 뭐 자료 요구나 이런 걸 못하도록 이제 네, 딱 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공수처법 위반 소지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를 그냥 알아서 합니다. 법의 취지로 네, 보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공수처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수처 오라고 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출국을 금지해 놓은 거를 해제하자고 하니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 네.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아니 반박했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그렇죠. 공수처가 그런 적 없다. 공수처는 나가지 말라고 한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나갔잖아요. 예. 그거는 명백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을 반대되게 한 거기 때문에 수사방해다. 뭐 수사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종섭 장관이 지금 보니까 무슨 저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한다고 네. 25일 며칠 안으로 뭐 예. 들어온다. 그래서 예. 귀국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왜? 그거는 대사로 자기가 어쨌든 임명이 돼서 그 공관장 회의 멤버로 들어오는 예 국가 정책을 하는 데서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고 네. 수사하고는 상관이 거기 없죠. 와서 개인적으로 수사 받든 말든 그거는 그냥 개인 입장이잖아요. 네, 네. 공무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로서 공무로 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본질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종섭이라는 피의자가 네.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출국을 시킬 때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공수처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줬다는 거. 네, 법무부가. 그죠? 네. 그리고 이 이종섭 장관이 핵심 피의자라는 여전한 사실. 네.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귀국하니까 문제 없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국내에 언제든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대사를 빨리 그만두고 국내에 와서 네. 수사를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다. 예. 두 번째는 예. 지난번 휴대폰 제출한 게 예. 장관 그만두고 새로 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안 풀어준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호주 가버리면서 그래. 내 제출했던 휴대폰이라는 게 깡통폰이라는 예. 거예요. 예. 그거를 증거인멸이다. 보통 검찰이 만약에 예. 어떤 피의자를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런 행태를 하면 검찰은 어떻게 나올까요? 구속하죠.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100%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한동훈 검사께서 네. 전 검사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걸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네. 또 매를 버는 버는다. 거다.